로댕의 유명한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동상에 재미있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오기스트 로댕은 1880년 파리 오르쉐 박물관 입구 설계를 의뢰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게 되죠. 로댕은 영감을 얻기 위해 단테의 신곡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재정 부족으로 이 계획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문에서 떼내어 독립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이 로댕을 세계적인 조각가로 발돋움하게 하죠. 사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일 펜세로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대퇴부 위로 교차하듯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죠. 또 상체를 숙이고 팔이 교차되는 자세로 인해 조각상 안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어둡고 고뇌하는 모습을 더 극적으로 나타내게 되면서 오히려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최초로 제작된 지옥의 문의 일부분이었던 생각하는 사람은 맨 꼭대기에서 턱을 괴고 아래를 지그시 내려다보는 모습이 되죠. 혹시 로댕은 신곡에서처럼 단테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신의 발 아래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관조하듯 내려다보고 있는 걸 형상화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고통받는 인간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모습을 형상화한 걸까요? 어쨌든 단테가 턱을 괴고 앉아서 하고 있는 생각은 지옥에 있는 인간은 맞는 듯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똥이 아마 마려워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의 낭만파 시인 릴케의 멘토가 오기스트 로댕이었습니다. 1902년 가정을 이룬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27세의 릴케는 로댕에 대한 논문 집필 의뢰를 받고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62살이었던 로댕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자신의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 걱정하던 릴케에게 일하라 늘 일하라 고 강조하면서 세속적 쾌락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예술에 천착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댕은 릴케에게 스스로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물로 들어가서 보는 관점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말이 릴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그를 유명한 시인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합니다. 사물로 들어가서 보는 관점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몰입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을 자기 목적 지향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경험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지향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몰입했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 같았어요. 저는 강물 속에 있었어요. 저는 강물에 실려갔어요. 그 경험 속에 있을 때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가볍게 그 흐름에 실려가는 기분을 말합니다. 흐름 속에 있을 때 힘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분명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다음날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던 것, 그 놀이 속에 우리가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 흐름을 타고 가볍게 흘러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